네,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별 성과 없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회기 마지막 날인데 여야의 거리는 여전히 멉니다. 한편 6.4 지방선거 후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2월 국회 평가 그리고 지방선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마지막 날입니다. 2월 국회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민생법안 처리하겠다고 2월 국회 소집해 왔는데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보니까 그동안 늘 국회 가보면은 항상 좀 빈손 국회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번 2월 국회는 유난히 좀 그것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아무래도 보면 뭐 어제죠. 어제 보니까 다행히 법사위에서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특검 및 뭐 특별 감찰관 예, 예. 뭐 제도에 대해서는 여야가 마지막 극적인 어떻게 합의를 보았는데 네. 그 외에 가장 보면 관심을 끌었던 기초연금법에 대해서는 사실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 그 외에도 보면은 한 140여 개 법안이 있었습니다만은 제대로 좀 처리되는 그 속도나 이런 걸로 보아서는 역대 가장 예. 어떤 빈곤한 예. 임시국회였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양적으로 어떻게 따져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최종 본회의 마치면 대략 한 160여 개 정도는 지금 통과될 걸로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상임위 통과돼서 올라간 것들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핵심 쟁점이었던 기초연금 관련이 이제 통과가 안 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예. 것 같은데 저는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기초연금 법안의 경우에는 정부 여당 측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새로운 타협 절충점을 만들지 않는 한 이번에 결정나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거죠. 상당히 시간이 되긴 했지만 이게 지금 기초연금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했던 내용이요. 예. 당시 진영 장관 사퇴까지 불러오면서 논란이 컸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계속 논의가 됐던 것이 아니라 이번 2월 임시국회가 개회가 되면서 다시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단기간에 절충점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쪽하고 연계시키는 쪽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만약에 연계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연계 효과가 작게 하는 예. 가장 조금 주더라도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쯤 올린다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그 정부 여당 측에서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했던 방향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그런 생각이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예. 다음에 결정하든가 아니면은 현행되고 있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초노령연금 체제가 당분간 근본적인 개편 이전에 유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뭐 차별지급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되면 불효다. 이렇게 하면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은 절충점을 찾을 수는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김만흠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철학의 문제거든요. 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철학과 또 민주당의 철학이 다른 거예요. 네. 사실 지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96,800원부터 최대 2만 원까지 차등해서 사실 지급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재작년 네. 대선 때 당초 100% 그 65세 이상 전 어르신에게 네. 다 20만 원씩 드리겠다 공약했죠. 물론 사실 지키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쨌든 공약을 수정해서 그렇다면은 65세 중에서 70% 네. 현재도 기초노령연금 70%까지만 받습니다. 전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김문성 의원은 공약이 그냥 써준 것 읽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그거는 김무성 의원이 예, 조금 예. 실현하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당장의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에 봤을 때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 이걸 믿고 좀 통과를 시켜다오 하는 입장인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다. 그렇게 당초 약속을 했었으면은 100% 65세 어르신에게 20만 원 드릴 수 없으면 하다못해 70% 어르신에게 20만 원씩 드려라. 예. 라고 이제 팽팽히 부닥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사실 정치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 책임 정치를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책임 정치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공약을 수정해서 정책을 갖다 만들어서 밀고 나갔을 때 예.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그걸 갖다 못하게 하면서 당신 원래 했던 거 그대로 하지 않으면 동의 못 해주겠다. 예. 아직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과연 그 야당이 그런 자세가 온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야당 얘기가 지금 원래 있는 대로 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두세 가지 옵션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비율을 높이던가 70%, 75% 올리던가 아니면은 국민연금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가피한 철학이고 방향이라고 하면은 예. 연계시키되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작게끔 10만 원에서 20만 원 범위를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를 15만 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전 제안을 하고 있어서 조금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에 100% 맞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서로 좀 조화를 시킬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근데 4월 달에 4월로 일단 넘겼는데 예. 일단 이번 현재 보면 2014년 3월, 즉 이번 3월까지 이 현재 96,800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4월부터는 99,900원씩 최대한 뭐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그건 기초노령연금이죠. 근데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시켜서 국민연금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2월 달은 넘어갔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당초 예상 약속한 대로 7월 달부터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한 가지 아직 기초연금이 지급 안 된다 하더라도 좀 어르신들 70%의 어르신들에게는 하위 70% 어르신들에게는 현재 96,800원 비록 아주 미흡하지만은 기초노령연금은 계속 나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2월, 4월, 6월이 임시국회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급하다고 생각하면은 예. 3월 임시국회도 추가로 또 계획할 수도 원포인트 있고 국회 그럴 수도 계획 있겠죠. 가능성이. 예. 예. 그 기초연금법 처리가 늦춰지니까 제가 최근에 저 어르신 만나 뵀는데 내가 언제 돈을 달라고 했느냐. 우리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정치권이 뭐 준다고 해놓고 뭐 이런저런 밀어놓으니까 왜 우리들 갖고 장난치네 이런 비난도 아이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예. 게 사실은 보면 우리가 1988년에 우리 국민연금 도입했습니다만은 어르신들에게 이른바 기초노령연금을 드린 게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 유시민 장관 때죠. 예. 그때 이제 만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고 있었고 또 사실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돈입니다만은. 예. 그런데 갑자기 재작년 대선 때 여야 할 거 없이 이른바 어르신 표들을 의식한 탓인지 누가 언제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96,800원 20만 원 늘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공약했거든요. 만약에 가정하여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까 우리 예. 유충섭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갖고 서로 예. 싸움하는데 우리를 이용하느냐. 예. 볼멘 소리 나올 만하죠. 예, 저렇게 추가하면은 이게 쟁점이 하나라면 비교적 설명하기가 쉬울 건데요. 예. 그러니까 재정 상태 때문에 일단 규모를 줄이는 문제 하나라면 좀 설명하기가 쉬울 것인데 이게 국민연금 체계하고 결합시키느냐 마느냐 이게 복합적으로 엮어져 있어서 예. 조금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좀 복잡하긴 합니다. 지방 오늘 뭐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그래? 기초연금 문제는 여기서 하죠. 끊어져요. 여기까지만 예. 하죠. 지방선거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아무래도 이제 관심 지역이 서울시장 선거다 보니까요. 정몽준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내일 모레 하겠다고 하죠? 했고요. 예. 지금 새누리당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몽준 의원이 이제 거의 확정을 했죠. 모레 이제 네. 백범광장에서 예.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사실상 이제 그렇죠. 공식 행사를 한 건다는 건데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처음에 정몽준 의원이 거론을 했다가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 했다가 조금 뜸을 들이다가 이제 가는 쪽으로 밀었죠. 1차적으로는 아마 다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당선에 승산이 있는 쪽으로 본인이 판단했기 예. 때문이라고 좀 봐지고요. 예. 또 하나 정몽준 의원이 항상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당 내에 있는 본인이 유력하게 경쟁력 있는 사람인데 예. 당 밖에 있는 정치인도 아닌 총리 하긴 했지만은 김황식 총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쓰려고 하느냐. 예, 예. 본인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당에 유력한 후보가 없다면은 제3의 당 밖에 있는 인물이 이제 예. 이른바 영입해서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예, 예. 그런 불만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얘기했을 때 그냥 당 내에서 친박 주류가 김황식 전 총리를 그냥 미는 문제가 아니라 당에 유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건데 외부에서 끌어온다는 것은 내부에 있는 사람을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나 아니면 배척할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정몽준 의원이 국민 여론을 뒷받침해 가지고 당을 좀 주도를 하고 있어서 과연 김황식 총리가 이 시점에서 치고 들어와서 3자 경선까지 할 것인가 아직은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보면은 김황식 총리가 보면 3월 11일 미국 버클리에서 있는 한국법연구원에서 특강하고 그다음에 3월 11일 마치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중순쯤으로 지금 그렇지 3월 예상이 되고 중순쯤이죠. 있죠. 예. 김황식 전 총리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 기회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뭐냐니까 김황식 전 총리 입장에서 물론 국무총리까지 지나셨지만은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에서 경선에 들어가는 순간 네. 뭐 이런 정치판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이른바 세탁이 됩니다. 네. 세탁이 되는 거죠. 이기던 지던 이기게 만약 정몽준 의원을 갖다 이기게 되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게 되는 거고 예. 만약에 뭐 치열하게 3자 대결 구도화해서 이혜훈 최고위원까지 지더라도 일단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의 그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예. 이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황식 전 총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침 친박 그 어떤 실세들 내지는 친박 주류 쪽에서 김 전 총리께서 좀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김 전 총리 같은 경우는 2년 4개월 동안 성공한 총리고 예.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총리고 예. 그다음에 사실 헌정 60년의 유일한 광주 전남 출신의 총리입니다. 굉장히 보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리 부추기니까 김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이번 3자 대결, 이혜훈 최고는 이미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3자 대결 구도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새누리당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눈길이 아무래도 새누리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박원순 현 시장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이거 좀 어떻게 잘못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정몽준 의원이나 김황식 총리 한테 좀 지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현역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정하게 새누리당 이벤트에 성공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쟁 관계를 하면서 계속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주목을 좀 받는 그런 점이 있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박원순 시장의 양자 구도에서는 도저히 새누리당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결과로 나왔었고 심지어는 3자 구도에서 이제 이기는 간혹 한두 번쯤은 이제 3자 구도에서 조금 새누리당 후보가 경쟁하는 그런 구도인데 지금은 상당히 치열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어느 쪽이든 간에 최종 선거 날에 가서는 일방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빙의 경쟁을 할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그 점에서는 이제 그동안에는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가 너무 또 민주당이라는 야권 내부에서의 경쟁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주목을 못 끌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또 이제 만약에 새누리당의 후보가 결정되면은 박원순 시장과 또 맞붙기 때문에 저쪽도 또 상차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치열한 경쟁 과정이 될 것이다.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기는 어려운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될 거다라고 아직 뭐 2월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선거 막판까지 새누리당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상승세를 탄다면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그렇죠. 서울시장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지금 앞서 자꾸 좀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어쨌든 후보를 갖다가 낼 것이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1월 21일이죠. 당시 안철수 의원이 제주도에서 제주 선언하면서 마치 그 즈음에 윤여준 의장 같은 경우 야권 연대 얘기 나서 이런 얘기했죠. 야권 연대가 자살 행위입니다만은 그러나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줄 수는 없고 딜레마입니다. 사실 이게 안철수 의원이나 새정치연합의 복잡한 속내를 그대로 보내준 것인데 지금 박원순 시장 입장이 물론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안철수 의원의 목표가 이번에 몇 석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본인은 2017년 대권 도전하기 위해서는 2016년 거기서 승부를 걸 것이고 2016 총선에서 지금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새정치 뿌리를 갖다 넓게 퍼뜨리는데 주 목표가 있다면 특히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야권은 둘로 분열된 상태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새누리당은 나름대로 빅 매치다. 그래서 좀 시민들의 눈을 갖다가 끌어모으고 있는 가운데 또 묘하게 지금 보면 새누리당은 여당답게 이중 플레이라고 있죠. 이중 플레이라는 건 뭐냐니까 후보자들, 예상 후보자들은 이런 멋있는 얘기들만 하고 당 차원에서 이른바 조금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이노근 의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구룡마을 저 특혜 뭐 분양 뭐 이런 얘기를 갖다 계속 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지금 치열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큰 도움 못 받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혼자 개인 플레이로 뛰어야 되는 입장이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은 당대로 조금 네거티브하면서 후보자들을 보면은 뭐 미국으로 또 보면 이쪽 남산 백범 김구 선생님 동상 앞에서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이른바 쇼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진짜 여러 가지 안팎으로 힘든 입장이죠. 어쨌든 간에 안철수 새정치연합에서는 구체적으로 의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체적인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당 지지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 서울의 경우는 새누리당에 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재선되는 것이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새 정치에 부합한다는 그런 내부적인 명분이 형성된다면 만약에 꼭 명분이 지금 일치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명분이 형성된다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또 그렇게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방향도 나올 여지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정치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